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두이노 기초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아두이노 우노보드와 그리고 아두이노 ID나 N블럭이 설치된 PC, 그리고 아두이노와 PC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두이노 개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볼 건데, 블록 코딩 프로그램이 N블럭과 그리고 아두이노 ID 두 가지를 이제 써볼 건데, 먼저 N블럭 같은 경우에는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그 외 아두이노 ID는 원래 공식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서 보다 많은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영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먼저 블록 코딩 아두이노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N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글에서 N블록을 검색합니다. N블록을 검색하면 윈이 나오는 N블록 공식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N블록 PC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현재 윈도우를 쓰고 있는 친구들은 윈도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윈도우용 N블록을 다운로드 받아주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N블럭이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거를 설치하겠느냐 하면은 yes, 동의 이렇게 눌러주면 자동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자, 그 설치하다 보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냐면,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CH341이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인스톨을 눌러주면 이제 이 드라이버, 이제 아두이노를 쓸 수 있는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컴퓨터에는 이렇게 successfully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끄고, 이제 설치가 다 완료된 친구들은 이렇게 N블럭을 실행을 하게 되면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N블럭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N블럭에서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여기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아두이노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아두이노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조금만 내려보면 바로 밑에 있어요. 아두이노 우노라고 하는 이런 아두이노가 있고, 아두이노 우노는 바로 이제 메가 2560 여기 옆에 있는 이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아두이노 버전들도 있는데 밑에 쭉 내려다 보면 다른 아두이노나 이런 아두이노 우노 다른 버전도 있긴 한데, 현재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저 위에 있는 아두이노 버전, 여기서 개발자가 A블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아두이노 우노 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확인, 요즘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가 추가가 되어 있고, 이 아두이노를 클릭을 하면 아두이노에 맞는 그런 블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먼저 일단 이벤트에서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 이라고 하는 이 블록을 가져오고,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필요한 실행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 디지털 핀 9번에 우리가 하이를 출력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버튼을 갖다 놓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로드할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그거를 여기 있는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N블럭을 활용한 아두이노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같이 한번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여기 있다 보죠.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우리가 먼저 아두이노 케이블, 네모난 케이블을 여기 아두이노에 꼽아주고요. 꼽아주고, 그래가지고 PC에 이렇게 각자의 PC에 연결해주면
아두이노가 켜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려놓고, 여기서 먼저 아두이노랑 컴퓨터랑은 연결했지만 엠블럭이랑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을 먼저 눌러줍니다. 연결을 눌러주면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표시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서 포트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보통 포트가 한 개 뜨는 친구도 있고 이제 여러 개 뜨는 친구들도 있는데, 포트를 찾기 어려우면 먼저 아두이노를 잠시 뺐다가 이제 포트가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꼽았을 때 새로 생기는 포트를 선택하면 그게 아두이노 우노 전용 포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COM3라고 하는 포트가 아두이노가 지금 새로 연결되어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연결을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럼 연결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아까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바로 업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업로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진행을 하면서 업로드가 완료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9번 핀에 지금 아무것도 안 꼽혀 있으니까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실제 실습을 하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아두이노를 설치하고 아두이노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구글에다가 아두이노라고 검색을 하고 아두이노 참조라고 하는 공식 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아두이노 참조를 들어가면 아두이노 공식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라고 보이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2.0.0 버전이 최신 버전인데 버전 아직 호환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밑에 내려보면 1.8.19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기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부하지 않고 여기서 저스트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벌써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한번 같이 아두이노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하고 열게 되면 이렇게 아두이노가 이제 실행이 되어 있고,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툴에서 우리가 포트를 우리가 아두이노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것처럼 이제 아두이노 이제 포트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아두이노 포트를 뺐다가 다시 툴 포트를 쓸 때 새로 생기는 포트가 이제 아두이노 포트이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아두이노 포트를 찾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아두이노를 처음 깔게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프로그램이 뜨게 되는데, 이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얘를 바로 업로드 이렇게 눌러주면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포트로 업로드가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포트가 찾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잠시 아두이노를 뽑았다가 다시 이렇게 꼽아서 이제 선생님은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통 아두이노 포트가 자꾸 이제 빠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잘 안 될 경우에는 뺐다가 다시 꼽으면 잘 업로드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3색깔 LED를 사용해 볼 거예요. 3색깔 LED는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빨간 색깔 현재 보이는 이러한 LED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3색깔 LED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브레드보드, 이제 노란 색깔 브레드보드도 사용을 먼저 해볼 거예요. 이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선을 여러 개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쓰는 이제 장치라고 보면 되고, 이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1번을 이런 식으로 이제 5V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전체 5개의 줄이 같은 5V로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장비예요. 마찬가지로 GND라고 연결되어 있는 여기 두 번째 선을 보면, 두 번째 선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GND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이제 브레드보드, 전선 연결용 이제 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할 건데, 여기 있는 이제 장치는 이제 번호가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5V와 GND만 여기에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처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 선생님 카메라 있는 것처럼 먼저 아두이노에서 우리가 5V를 연결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플러스 침이 2개 나와 있는 이제 선을 2개를 이렇게 선생님 뗐어요. 이렇게 이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5V에 있는 선을 5V GND에 있는 선을 이제 브레드보드에 연결할 건데, 먼저 아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5V GND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꼽아서 5V GND가 첫 번째 칸에는 5V, 두 번째 칸에는 GND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3색깔 LED를 연결할 거예요. 우리 아까 여기서 처음에 플러스 5V와 GND를 연결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3색깔 LED는 이 R은 9번, B는 10번, G는 11번에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 그림에 좀 잘못되어 있는데 9번, 10번, 11번으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에는 침, 한쪽은 꼽는 쪽이 되어 있는, 이제 침과 꼽는 쪽이 서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핀을 한 4개를 떼서 이렇게 한쪽은 침, 한쪽은 꼽는 쪽이 되어 있는 것을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LED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보고, 이제 여기서 카메라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실제 보면 적혀 있는 V라고 하는 쪽에는 5V 쪽 이렇게 연결해주고, 나머지 이제 RBG는 각각 순서대로 9번, 10번, 11번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9번, 10번, 11번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일단은 RGB LED 쓰기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PPT를 보면, 연결하고 나서 이제 엠블럭으로 사용할 때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9번의 로우, 이제 여기서는 로우가 켜지는 거예요. 9번이 로우, 10번, 11번의 하이로 10번, 11번에 끈다 라고 이제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해볼게요. 9번, 10번, 11번을 이렇게 각각 쓰고 9번의 로우 그리고 10번, 11번의 하이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통 하게 되면 연결이 끊기니까 이렇게 연결해주고 다시 업로드 완료해주고 나면 제 아두이노에서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에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두이노에도 똑같이 이제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기서 PWM 기능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는 PWM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색깔을 좀 조절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여기 있는 그림처럼 PWM 기능인 얘를 가져와서, 얘는 잠시 지우지 말고 이렇게 떼놓고 쓸게요. 그리고 얘를 복사 9번, 10번, 11번 9번에 0, 10번에 255, 11번에 255. 그래서 255가 현재 최대니까 255가 꺼지는 거고,
0이 최대 밝기로 켜진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업로드를 눌러주면 똑같은 이제 여기 아까 이제 9번을 킨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빨간색만 켜졌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색깔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게 이 LED의 밝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가변 저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선생님이 준 이제 장치들 중에서 이렇게 생긴 가변 저항이 있을 거예요. 보면 침이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어서 마찬가지로 PPT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먼저 가운데가 이제 신호선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2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카메라에 보이는 것처럼 전선을 3개를 떼서 먼저 일단은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고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브레드보드에 꼽아서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꼽아서 고정을 했고 나머지 각각 3개의 선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플러스 그리고 중간 마이너스 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브레드보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브레드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나머지 한 개의 신호선을 우리가 A0에다가 꼽아서 여기에 신호를 이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두이노에도 A0에다가 이렇게 꼽았죠. A0에다 꼽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아날로그 핀을 읽어서 A0번에 우리가 이제 꼽았기 때문에 A0번을 읽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버릴 거예요. 설정을 할 건데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서 빛이 얘를 돌림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현재는 지금 오류가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는 지금 0번을 읽어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무한으로 동작하고 있지 않아서 아두이노에서 이제 무한으로 계속적으로 읽고 나서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제어해서 지금 계속 반복하기를 사이에 살짝 꼽아줘서 무한 반복하면서 여기에 핀에 이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반복하게끔 만들게요. 그래서 업로드를 눌러주면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보면 처음에 이제 빨간 색깔이 켜져 있고 점점 이렇게 돌림에 따라서 사실 이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총 4단계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켜졌다가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들어오는 데이터 신호는 지금 이 신호는 255가 최대가 아니라 얘는 1023이 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0에서부터 1023까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255의 최대로 나오게끔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연산에서 얘를 4로 나눠서 최대값이 255가 되게끔 255에 4로 나눠서 이제 255를 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면 이제 대대로 빨간 색깔이 3개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일 어두워져 있고 조금씩 돌림에 따라서 점점 밝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LED 밝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아두이노로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영어 스크립트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핀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핀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핀 모드를 설정할게요. 핀 모드를 설정할 거고, 우리가 핀은 총 LED 핀 3개를 쓰고 있는 거를 이제 넣을 거고, 그래서 핀 9번을 사용할 건데, 핀 9번에다가 전기가 나가게 만들겠다 라는 의미로 아웃풋으로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전체 복사를 해서 한 줄, 두 줄, 그래서 총 3줄을 똑같이 만들게요. 그래서 나머지 줄들은 9번, 10번, 11번 만들고, 여기서 처음에 쓸 거는 아까 우리가 로우, 하이 이렇게 해서 끄고 켰었던 방식으로 디지털 라이트를 쓸 거예요. 디지털 라이트 9번은 로우, 그리고 10번은 하이, 11번도 하이 이렇게 만들면은 아까랑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이제 엠블럭에서 만들었던 것과 같은 방식의 이제 코드가 되었어요. 여기서 바로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좀 엠블럭이랑 같이 쓰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렇게 이제 오픈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엠블럭에서 지금 연결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연결되기 때문에 포트를 연결되어 있는 애를 해제를 해주고 장치를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해주면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엠블럭에서 쓰고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읽어서 PWM 신호로 나타내는 거를 바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코드는 핀 모드는 필요 없긴 하지만 일단 그대로 놔두고, 우리 여기서 이 코드는 잠시 지우고 여기다가 아날로그 라이트를 쓰도록 할게요. 자, 아날로그 라이트가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이거 PWM 출력이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얘가 지금 어떤 거랑 같냐면 PWM 핀 뭐뭐의 출력과 같은 엠블럭에서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아날로그 라이트 9번을 우리가 아까 0에서부터 255로 쓰면 된다고 했었죠. 네, 여기서는 이제 바로 아날로그 신호를 읽어서 넣으면은 가장 좋으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읽어라. 아날로그 리드 열고, 여기서는 A0번에다가 읽고 있기 때문에 A0번, 그리고 여기 끝에 4분의 1로 나누기를 했었죠. 4분의 1 나누기 4 가로 닫고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이 줄과 같은 기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보면 엠블럭에서도 여기 있는 이 기능, 이게 보여요? 여기서 이제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작은 버튼을 누르면 아두이노 코드로 변형된 거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 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아날로그 라이트, 아날로그 리드 이렇게 4로 나눈 거랑 똑같은 걸로 볼 수가 있죠. 약간 이제 코드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기능은 똑같이 엠블럭에서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똑같이 이제 아두이노에 넣어도 똑같이 동작을 하니까 처음에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엠블럭을 활용해서 C 언어 코드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단은 복사해서 10번, 11번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업로드 하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은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밝기가 점점 이렇게 밝아진다.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우리가 구현을 했어요. 이제 가변장을 읽었으면 이제 가변장이 이제 실제 이렇게 읽기를 출력해 보면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 리드를 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코드는 우리가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이제 바로 같이 확인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는 필요 없는 부분은 일단 이건 지우고 여기다가 똑같이 시리얼 begin 9600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int result를 줄여서 res라고 해서 log read A0번을 읽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날로그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업로드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얘를 시리얼 모니터로 켜보면 가장 최대치가 1023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줄여보면 숫자 쭉 줄어들면서 500, 200, 100 이렇게 0까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1023까지 숫자가 바뀌더라. 시리얼 모니터는 여기에 있는 오른쪽 돋보기 모양 이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PPT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고, 이제 우리가 조이스틱이라고 하는 이 가변장을 응용한 이제 그 장치를 활용해 볼 건데, 먼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같이 연결해 보고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서 GND-V5 플러스 그리고 VRX, VRY 총 5개 핀이 있지만 4개 핀만 활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XY는 A1, A2 해서 데이터 핀으로 쓰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조이스틱이 있으면 조이스틱을 4개 선을 떼서 이제 한쪽은 침, 한쪽은 이제 꼽을 수 있는 쪽에 선을 떼서 이렇게 이제 선 4개를 준비를 해주고, 여기에서 GND부터 VRXY까지 해서 총 4개를 SW를 빼고 꼽도록 할게요. 그래서 GND-OV를 우리가 똑같이 꼽아주고, GND-OV를 여기 다음 칸에다가 꼽아주고, 이렇게 꼽아주고, 그 다음에 VRX, VRY를 A1, A2에다가 이렇게 꼽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아두이노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조이스틱 스위치 이렇게 만들어서, 조이스틱에서 마찬가지로 조이스틱도 아날로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가변장이라서,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림상 보면 이렇게 가변장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변장이 바뀌는 원리로 동작을 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이제 엠블럭처럼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핀 A를 4로 나누고 2를 4로 나누면 똑같이 이제 그 모든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색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A1번, A2번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연결하고 업로드를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게요. 지금 색깔이 지금 모든 색깔이 다 켜져 있어 흰색인데, 이렇게 지금 색깔이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화면상으로는
실제로 돌려보면은 색깔이 보라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이 돌리면 빨간 색깔 좀 조절한 다음에 지금 파란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가 얘를 돌려보면은 초록색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색깔이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와 활용한 조이스틱과 가변 저항을 활용해서 이제 색깔 바꾸기를 이제 우리가 했고,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조이스틱을 활용해서 서버 모터를 움직이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버 모터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모터의 종류인데,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응용해서 만든 그런 이제 위치를 정확한 위치로 이제 이동시키게끔 만드는 그런 모터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서버 모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이렇게 파란 색깔로 생긴 얘를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꼽기 위해서 이제 서버 모터를 이제 선을 바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색깔이 갈색, 빨간색, 주황색이 있는데, 갈색이 먼저 이제 브레드보드의 GND, 그리고 빨간색이 브레드보드의 OV, 그리고 마지막 주황 색깔이 신호선이에요. 주황 색깔이 신호선으로서 디지털 핀 3번에다가 우리가 연결을 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똑같이 연결을 하면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갈색이 GND이기 때문에 갈색이 GND. 여기서 참고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꼽으면 이제 얘가 열이 나면서 고장날 수가 있으니까 좀 위에서 잘 꼽아서 이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꼽아주고 이 한 선을 신호선으로 해서 이렇게 꼽아주면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연결해주고 나서 이제 엠블럭에서는 이렇게 이제 서버 모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서버 모터라는 기능을 우리가 그대로 써주도록 할게요. 얘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핀에 보면 서버 모터 핀 9번 각도를 어쩌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얘를 이렇게 넣어서 서버 모터 핀은 우리가 아까 3번에 꼽았기 때문에 3번 각도를 90도로 먼저 설정하게끔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번에다가 90도로 업로드를 해라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이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서버 모터가 돌아가서 90도로 돌아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우리가 그 조이스틱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도록 할게요. 조이스틱 중에서 X, Y 중에서 X번을 우리가 이제 이 서버 모터 움직이는 핀으로 쓰기 위해서 3번을 아날로그 핀을 읽어서 써라 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255가 아니라 얘는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0에서부터 지금 180까지 사이의 숫자로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제 4로 나누 255까지 가버리겠다 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5.7로 나눠서 얘가 0에서부터 178도 정도까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LED랑 같이 이제 모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만든 코드를 우리 아두이노 코드로 바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두이노 코드를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핀을 이제 우리가 색깔에 따라서 A1번, A2번까지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에서 예제를 좀 활용을 해야 돼요.
파일에서 예제,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보면은 서버라고 되어 있는 이 예제를 갖고 올게요. 우리 예제 크롭이라고 하는 이 예제를 가져와서 우리가 활용할 건데, 이런 예제는 이렇게 가져왔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A1번에 그 숫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A1번 바꿔주고, 서브모터는 우리가 3번에다 붙였죠. 그래서 3번 고쳐준 상태에서 그대로 얘를 이제 업로드 해주면 되는데, 하기 전에 엠블록은 연결 해제 해주고, 크롭이라고 하는 예제를 바로 업로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예제를 업로드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엠블럭에서 만든 것처럼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서브모터가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서브모터를 우리가 활용을 해봤고, 유노까지 만들어서 다음에는 초음파 센서를 우리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센서는 이제 어떤 센서냐면은 초음파를 보내서 벽이나 어떤 물체에 맞은 다음에 초음파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지금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센서이고, 원리는 보는 것처럼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초음파 보낸 시간과 초음파 받은 시간을 빼서 곱하기 소리 속도를 한 다음에 이제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이제 두 개 다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누기 2를 해서 가는 시간 동안만 우리가 이제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소리의 속도를 곱해서 이제 거리를 알아낸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먼저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VCC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브레드보드의 OV, 여기, 그리고 G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브레드보드의 GND 연결을 해서 나머지 핀 두 개는 5번, 6번에다 연결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근데 얘는 지금 쓰려고 하면 이제 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서브모터 핀은 좀 빼고, 두 개는 이렇게 빼고 쓰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잠시 빼고, 다음에 초음파 센서는 이렇게 눈이 두 개 달린 것처럼 생긴 얘를 써서 이제 4개짜리 선을 우리가 떼서 쓰도록 할게요. 4개짜리 선을 우리가 연결해주면 되는데, 한쪽은 침, 한쪽은 이제 꼽는 쪽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활용해서 4개 핀을 다 꼽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꼽고, 이제 먼저 VCC부터 똑같이 VCC GND를 꼽아주고, 그리고 나머지 핀들은 여기서 트리그는 5번, 에코는 6번,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초음파 센서 5번, 6번을 읽기 이제 하면은 이제 되고, 여기서 이제 9번 LED의 밝기도 이렇게 255로 나머지가 숫자가 들어가게끔 하면 이제 밝기가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잠시 다 빼고 하나만 복사를 해서 여기서 9번 빨간 색깔을 이제 얘를 넣지 말고, 센서에 보면 초음파 센서 핀 읽기라고 하는 게 있고, 얘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5번, 트리거 5번, 에코 6번. 그리고 얘를 나누기 4가 아니라 이번에는 나머지를 넣어서 최대값이 255까지만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 해주면, 자,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렇게 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손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손을 대면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서 숫자가 커지니까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그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렇게 밝아지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제 뭔가 주변에 사물이 있다, 위험하다, 삐용삐용 할 때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센서는 여기까지 썼고, 초음파 센서는 이제 선생님이 준 예제 파일 중에서 하나 있는데, 보면 소닉 센서라고 하는 폴더에 넣어놨기 때문에, 소닉 센서라고 하는 폴더의 파일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M블럭에서는 이제 숨겨져 있던 이런 코드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핀 모드부터 이제 초음파가 보내고 받는 거를 보내고, 이제 이 받은 거를 이제 소리의 속도로 계산하는 공식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넣어보면, 코드를 업로드해서 넣어보면, 자, 여기서 어떻게 숫자가 나오는지 보면, 지금 보면 223cm 이제 손을 갖다 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게요. 집중해 두고 이렇게 놔두게 되고, 손이 있으면은 14cm, 13cm 정도로, 이거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뭔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정도는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오류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음파 센서까지 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습도 센서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현재 이 공간의 온도와 습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측정해 볼 건데,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선부터 연결해야겠다, 먼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센서에 VCC, DAT, GND를 이렇게 각각 선을 연결해 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먼저 한쪽은 침, 한쪽은 이제 꼽을 수 있는 쪽이 되어 있는 선을 3개를 떼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VCC는 플러스, GND는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도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초음파 센서는 잠시 빼고 쓰도록 합시다. 마지막에 꼽았던 초음파 센서는 잠시 빼고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3번에 연결해 주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 연결하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색깔로 불이 들어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꼽지 않게끔 이렇게 잘 유의해서 꼽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현재 M블럭에선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거예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아두이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하면 되는데, 스케치를 눌러서 여기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라고 하는 이 항목으로 가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매니저라고 하는 게 뜨고, 여기서 우리가 센서 이름이 DHT11이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DHT11 이렇게 엔터 눌러주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서 DFR 로봇
DHT11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 설치를 누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해 주면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인스톨드라고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파일의 예제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우리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제 라이브러리가 생겨서 리드 DHT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리드 DHT를 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핀을 이제 10번이 아니라 A3번이라 연결했기 때문에 A3번을 바꿔주고, 이제 비긴 시리얼 숫자를 115200에서 9600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바로 업로드 해주면 업로드가 완료됐고, 이렇게 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켜면 지금 현재의 온도와 습도가 나오네요. 이 공간에 지금 현재 온도는 28도에 습도는 37%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좀 늘려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센서가 잘 동작되는지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센서를 손으로 감싼다. 그러면 바로 올라가진 않네요. 근데 습도가 이렇게 선생님 손의 습도가 높아서 습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온도도 여기 좀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1도 올라가고, 이제 계속 잡고 따뜻하게 주면 계속적으로 온도가 3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니까 정확하게 온도가 측정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